네,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어젯밤이었죠. JTBC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지난 2014년 북한 식당 여정업원 집단 탈북 문제가 조명이 됐습니다. 방송 후에도 계속 화제가 됐었고요. 다음 날 또 방송 후에도 줄곧 포털 실시간 댓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그만큼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식당 지배인과 12명 종업원의 집단 탈북은 자유의지가 아니었다. 그 과정에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 한마디로 총선용 기획 탈북이었다는 것이었고요. 만일 기획 탈북이 맞다고 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이건 범죄 행위인 것이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분들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서 입국했다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후속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등장하셨죠. 탈북한 식당 지배인 종업원들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구곡현 사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이 국 사장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그 중국 동포의 인권 문제에 늘 신경을 우리 국 사장님이 쓰고 계셨고요. 네. 그것 때문에 활동도 많이 하셨고 특히 연변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도 계시고 사업도 그쪽에서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서울과 일산에서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양꼬지점을 네. 한 17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요. 예. 저희 본점이 연변에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 본점을 방문차 자주 가는 자주 왔다 편입니다. 갔다 하고. 네. 저도 사실은 그 중국 독립운동가들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네. 그때 연변에서 우리 국사님 도움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런 인연이 저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 집단 탈북했다고 국정원에서 이야기한 식당 지배인하고 또 여정원들 네. 이분들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죠? 저희 연변에 본점 바로 맞은편에 예. 진달래 식당이라고 연변에서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그 진달래 식당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예. 저는 10여 년 전부터 그 진달래 식당 사장하고 그 굉장히 가까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함께 간 저희 지인들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곳에서 접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친분을 유지를 해왔죠. 그 진달래 식당은 북한 식당인가요? 조선족 음식과 북한 음식을 함께 판매하는 곳입니다. 판매하는데 종업원들이 지금 탈북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일했던 겁니까? 네. 20여 명 당시 그때 그쪽에 근무를 했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유경식당으로 옮겨가서 네네. 거기서 결국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말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올 때. 네. 그때부터 이것이 집단 탈북이냐. 네. 그렇지 않으면 국정원에 기획된 작품이냐. 네. 그런데 국정원은 당연히 집단적으로 탈북한 게 맞다. 자신들은 네. 관여한 게 없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그 JTBC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정업원들이 또 이 지배인, 당시 지배인이 직접 증언을 했더라고요. 네네. 자신들은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다. 네. 이래- 저도 최근에 예.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지배인과 여정원들을 최근에 이곳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죠? 제가 그 지배인은 그 민변 변호사님과 함께 만났었고요. 예. 그 어제 그 JTBC에서 보도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예. 그 여종업원들은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그 탐문해서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3명 정도를 총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하고 이야기했던 게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늦은 밤에 만나서 새벽 2시까지 함께 이 음식점에서 소주를 함께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불안해 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아이들을 보내는 게 그쪽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 국가에서 한 커다란 일에 용도가 끝났기 때문에 언제 휴지통에 버려질지 모르는 휴지와 같은 존재다. 그 여성이 직접 말한 겁니까, 사장님한테? 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다. 네. 그러면은, 이용당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궁금했는데 입국 과정이 저도 나름대로 궁금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두 명 정도는 지배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몇 명 정도는 그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을 한 상태였는데 협박을 받고 들어왔고. 누구한테 협박받았다는 거예요? 이 지배인에게요. 아, 지배인에게?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가서 안 사실인데 전혀 모르고 온 애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입국한 게 총선 전에 입국된 거죠? 네, 그때? 4월 7일 날 입국을 했고 아마 정부 발표가 4월 8일 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네. 그렇다면은 총선 때 정부 여당이 표를 조금 더 많이 얻으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사장님께서는 판단하기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혹시 지배인이나 종업원들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업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예. 지배인에게는 직접 들었습니다. 지배인은 직접 네. 들었고. 그러면 국정원이 결국은 이 식당 종업원들하고 접촉한 건 아니고 지배인하고 직접 접촉 네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지배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처음에 접촉했을 때 그리고 접촉 경로 네. 혹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로 말레이시아 갔다가 이거 온 거잖아요. 네네. 제3국을 통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한 적 없습니까? 그동안 굉장히 5월 달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겼다. 한국에 4월 달에 큰 일이 있는데, 4월 7일까지 꼭 들어와야만 된다. 그렇게 지배인이 말했습니까? 네네. 그러면 총선용이네요. 네. 예, 예. 그렇게 말했고. 네. 원래는 5월에 입국 예정이었는데. 네. 근데 그 중에 일부 종업원들은 네. 한국으로 가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네.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따라온 겁니까? 그래서 북한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네. 지배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점의 그 지배인이 아니고 예. 당과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명령이 내리면 이유를 묻지 않고 따라서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아, 뭐 우리처럼 그냥 뭐 직원과 사장 이런 관계가 예, 아니고 예. 권력자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간들 수도 없는 문제고. 네. 그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라면 가는 거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자고 하면 무슨 용문도 모르고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네, 네, 네. 그 종업원 중 한 분이 그 말레이시아 도착해서 태극기를 보고 네. 한국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전혀 몰라고 했던 네. 거고. 그러면은 여성들이랑 대화를 나눠봤을 때 이분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오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겠습니다만 네.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들은 북한에 부모 가족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예, 예. 상당히 그 가족들이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젊은 네, 나이니까. 당연하죠. 제가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눴던 그 여성으로부터 들었던 내용 중에 또 하나 기억이 남는 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에 하나라도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이 온 것을 후회하고 다시 북에 있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게끔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지난 2년 동안 애써서 이 부모 형제를 잊고 이제 겨우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해 나가는데 이제 다시 북으로 갔을 경우 다시 아주 엄중한 조사를 받는 데 대한 두려움. 그렇게 조사를 받겠죠, 다시 들어가면. 네.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가장 처음 만났던 종업원 중에 한 명은 가장 원하는 게 이 사회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줬으면 좋겠다. 본인 자체가 잊혀진 존재였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희망대에 따라서 몇 명은 가고 몇 명은 남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대화를 했더니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가면 다 함께 가고 안 가면 다 안 가야 된다. 그래, 그건 또 왜 그렇죠? 만약 돌아가게 된 사람은 용서를 받고 뭐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아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뭐 처벌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는 말이네요. 네. 그러면 일단 여성 우리 종업원들은 한국으로 넘어와서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겠죠. 네네. 지금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말씀 나눴을 때 여성 종업원들이 방송 나가고 굉장히 움츠러들어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장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민변 변호사들이고요. 두 번째는 언론이었습니다. 그거 누가 그것도 국정원이 그렇듯이 정해줬나요? 아마 합시센터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 예. 네. 계속 말씀하시죠. 예. 왜냐면, 그 앞서 큰 한국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홍강철 씨나 유성 씨 같은 경우. 간첩 조작 사건. 예. 그 민변의 변호사님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그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국정원이 굉장히 곤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성 씨는 친여동생인데도 오빠를 간첩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춰봤을 때 아무 일가 친척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 세뇌 교육이 참 무서운 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변은 마치 뿔 달린 괴물처럼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본인들은 민변의 도움을 받아야 자기들 권리도 주장할 수 있고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민변은 그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혐오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언론입니다. 언론사를 접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지 않았냐 추측이 되는데요. 예. 혹시 언론사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혹시 지금 녹음하지 않느냐, 촬영하지 않느냐 그런 두렵 견제 심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번 언론하고 인터뷰하고는 혹시 이 방송 나가고 내 신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움츠러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분들은 이제 국정원 합심센터 신문 다 끝났으니까 네. 자기들끼리 따로 혹시 모임을 하거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크게 한 두 파트, 세 파트로 나뉘어서 따로 행동한 것 같은데요. 생활이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열악했습니다. 물론 국비로 학교는 지원을 받아서 다니고 있는데, 쥐꼬리만한 정착금 일부에 네. 그 돈에서 서민 영세 아파트를 사는데 그 돈에서 임대 보증금도 좀 주고 아파트 월 14, 5만 원 정도의 아파트 월세도 주고 예. 관리비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하는 통신비 또 학교를 다니면서 교통비 이런 걸 하면 정부 보조가 약 7, 80만 밖에 안 되는데 알바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도인데 그나마 알바도 쉽지도 않고 사회에 적응이 아직은 힘든 상태라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국사님도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배인이 허강일 씨인 거죠. 네네네. 원래 계획은 5월 말이었는데 갑자기 4월 3일 날 전화가 와서 4월 5일에 무조건 출발해라. 네. 그래서 왔다. 네. 국정원으로부터의 전화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네네네. 근데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년 동안 정보원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정원 정보원이란 말이겠죠 아마? 아마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신분이 탄로났다. 돈 1억 주지 않으면 대화 내용 북한에 넘긴다고 해서 탈북을 결심했다. 네. 그리고 올 때는 혼자 오지 않고 이제 정원들하고 같이 예. 이렇게 오게 됐는데 왜 지금 폭로를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 지배인도 어제도 밤 늦게 한 2시 넘어서까지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요. 예. 본인도 잠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아이들을 자기가 협박도 하고 또 속여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 거기에 대한 죄책감, 예.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또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또 하나 그 지배인이 말한 내용 중에 무조건 같이 오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이고 대통령이 기다린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국정원이 이 허강일 씨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직접 들었습니다. 허강일 씨한테? 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국정원이? 네. 글쎄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이다. 이게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이 비준한 건지. 네.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 말을 만들어내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지배인은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넘어올 수밖에 없었다. 네. 중국에 지금 특히 연변에. 네.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와서 일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나요? 최근에도 연변을 다녀왔는데 예. 연길 시내에만 한 14군데 정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있어요? 네.
제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건 상관없는 모양이죠. 아마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조금 그 약간의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아직 네. 교육은 받았지만은 실제 네. 일하는 사람은 조금 있다. 이렇게 예, 보면 예.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나 혹은 네. 우리 동포들이나 네. 또 국장님처럼 왔다 갔다 사업차 하시는 분이나 네, 네. 교류가 아직도 좀 많은가요? 그 뭐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저 음식점에서 차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아무래도 그 좀 무슨 촬영이나 또 이런 것은 경계를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국장님 핸드폰으로 매번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잖아요. 네. 그때는 자기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접대를 받은 손님이라. 아, 예전에? 네, 네. 아. 좀 특별한 대접을 받았죠. 지금 분위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통일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어쨌든 탈북 여성과 실질적으로 탈북을 주도했던 지배인이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변을 보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변을 치우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네, 네, 지난 정권에서 싸질러는 오물을 치우는 네. 지금 정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힘들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네. 이거는 범죄랑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왔으니까. 네. 그것도 그게 만약에 국가가 관여됐다면 상당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사실한다고 밝혀진다면 국가가 나서서 조사하고 또 진실이라고 확인이 되면 사과도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2명 종업원 탈북자 가운데 부모님이 북한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 네.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만 40세인데요. 리은경 씨라고 있습니다. 예. 아직 미혼이신데요. 어머니가 최삼숙 씨라고 하는 북한의 1급 인민 배우입니다. 북한에서는 가수들도 배우라고 호칭을 하는데 예. 원로 가수죠. 예. 그 원로 가수의 그 따님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서 그렇게 잘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네. 가족들을 다 버리고 자의적으로 넘어왔다.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주장이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예, 있어 왔었고. 예, 예. 또 하나는 북한 12명 종업원들도 모두 평양에서 엘리트 출신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선발해서 파견할 때 네. 선발 자체를 굉장히 소위 말하는 엘리트 엄하게 하고 출신 성분을 보고 예. 또는 엄격한 오디션을 통과한 아주 인재들이죠. 그런 이유는 뭔가요? 그런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종업원을 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예.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춤과 노래도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질을 좀 향상시켜서 외화벌이 어차피 수단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수준 높은 사람들만 뽑아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서 인터뷰를 제가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착잡한. 네. 만일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 혹은 뭐 제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좀 끔찍한 일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국정원은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런 말 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네. 입장인데 어제 보도한 탐사 프로그램하고도 인터뷰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혹시 후속 취재는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마 이번에 취재했던 내용이 한 50%만 편집을 해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후속도 반드시 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국정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여서. 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연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조금 이렇게 인터뷰 저하고도 그렇고 다른 방송하고도 그렇고 인터뷰하는 게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난 정권이었다면은 불안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정권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저는 이 정권에서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불이익받지 않을 거라고. 예.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권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초대할 테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여종업원들하고는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거나 대화를 하고 계시긴 한 거예요. 어땠습니까? 제가 만난 뒤로 누군가는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아, 그때 한번 네. 만나고 나서. 만나고 나서 3명을 만났는데 그 뒤에 연락이 다 끊겼고. 3명 다 끊겼습니까? 네. 연락이 끊겼다는 건 뭐죠?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열어주지도 않고 네. 만나주지 않습니다. 인기척은 있던가요? 찾아갔을 때? 인기척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죽하면 손편지를 여러 번 써놓고 왔어요. 신변보고 경찰관과 함께 만나도 좋다. 함께라도 만나자. 예. 왜냐면 최근에 지금 어제 그 보도가 되고 난 뒤에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이게 온 언론에서 이렇게 오면서 택시 안에서도 방송을 들었는데요. 예.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도 오늘 댓글을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지금 보내자는 여론도 있고.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에 바라지 않고 강제로 데려온 사람도 나쁘지만 네. 가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보내는 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참 복잡한 문제네요. 쉽지 예, 않네요. 예, 예. 이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어야 되는데 네. 사실한 전제하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